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수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수는 저희 그 건물에서 그 양변기나 소변기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라든지 세면기 또는 뭐 샤워장의 바닥 배수 같은 데서 유입되는 그 잡배수, 생활배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에서 빗물이 내려오는 우수,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그 배출되는 이제 폐수가 있겠죠. 이 폐수는 뭐 종류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화학적인 폐수도 있고, 뭐 생물학적인 폐수도 있고,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각종 그 배출수들을 안전하게 외부로 건물 외부로 배출시키는 이제 설비가 배수 설비고요. 이런 배출수의 종류라든지 특성에 고려해서 적합한 배관 방식이라든지 재질 이런 것들을 선정을 좀 해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원활한 배수 흐름이 돼야 되는데 적정한 배관의 기울기하고 통기관의 시공들이 잘 좀 돼야 돼요. 그 건물 내에서 이제 배수관 사용하면서 막히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는데, 물론 이제 막히는 것들은 안에 이물질 같은 것들이 끼어서 정체가 돼서 이제 막히는 그런 사태까지 이제 가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막히는 그 촉발되는 주요한 원인들은 대부분 적정한 기울기가 유지되지 못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적정한 기울기만 유지된다면 배관 내 어느 정도 이물질들은 물의 흐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밀려 나갈 텐데, 기울기가 적정하지 않으면 물속에 있는 이물질들이 막히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이제 악화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통기관도 저희가 상당히 좀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통기관이 적합하게 제대로 잘 설치가 되지 않으면 적정한 기울기를 유지했더라도 동기 사용률이 높을 때 물이 정체되거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막힘을 유발하게 되는, 악화시키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배라든지 통기관 시공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은 이제 그 화장실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그 소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도 있죠. 층간소음 문제랑 같이 엮여서. 그래서 배수관의 그 배관의 재질을 차음이 잘 되는 그런 그 배관 재질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배관에 설치하는 위치를 자기층에 하는 층상배관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소음과 관련된 그런 그 대응들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건물 내부의 그 배수관하고 옥에 있는 토목 그 배수관하고는 보통 건물 외벽에서 1m 나간 부분까지는 그 우리 기계설비공사에서 그 건물 내 배수 배관으로 공사를 하고요. 그 1m 전후해서 이제 토목에서 맨홀이라든지 선음통 등을 설치를 해서,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토목 그 옥의 하수 배관으로 공사를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수 배관의 이제 방식이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는데, 이제 분류식은 오수라든지 배수, 폐수, 뭐 이런 그 각각의 그 나오는 배수의 종류에 따라서 배관들을 각각 설치하는 방식이고, 합류식은 어떤 것들이 나와도 그냥 다 하나의 배관에 묶어서 건물 내에서 그 배관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 내에서는 이런 분류식으로 오수하고 배수를 각각 별도로 다 하고 있죠. 나가서는 그 오수하고 배수가 토목배관에서는 그 옥의 하수관, 옥의 오수관으로 다 묶여서 처리를 되고, 오수관이 따로 있고, 그 토목배관은 그 오수하고 배수는 합류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배수 배관의 종류인데, 일단 용도에 따라서는 크게 이제 오수하고 배수 나눌 수 있고요. 그 폐수도 크게는 이제 배수관의 일종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통기관이 있고요. 그 오수나 배수관은 하수 처리라든지 냄새 역류 문제들을 고려해서 각각 분리해서 배관하고 그 건물 밖으로 이제 배출하는 게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건물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배수는 그 공장, 병원, 연구소 등에서 중금속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배수들이어서 그냥 그대로 밖으로 배출시킬 수 없는 별도의 어떤 처리를 하고 나서 밖으로 버려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뭐 특수 배수 또는 뭐 폐수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주방 배수는 뭐 주방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 기름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반 그 배관에 비해서 잘 막히게 되죠. 그래서 주방 배수관도 대체적으로 보면 별도의 배관으로 그 분류를 해서 설치를 해서 5개까지 나가서 통매너를 연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특수 배수라든지 폐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건물 안에 그 폐수 처리 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1차 처리를 한 후 건물 밖으로 버리게끔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폐수 관련 그런 그 법에 하수법이라든지 그 양이 많지 않으면 그 어떤 저장조나 용기 같은 데다가 일정량을 단 것 저장했다가 양이 차면 폐기물 전문 업체를 불러서 이제 적법하게 반출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 오배수관의 종류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보실 거는 지하수가 있는데 우리 건물 안에서도 보면 이제 디워터링이라고 해서 그 건물 하부에서 건물이 이제 보통 다 지하로 들어가니까 자연적으로 용출되는 침출수가 있죠. 이 침출수가 집수정을 통해서 이제 배수펌프 가지고 이제 퍼낼 때 주위에서 그 바닥에 흐르는 뭐 예를 들어 이제 기계실에 있는 집수정 같으면 기계실에서 그 바닥에 흐르는 그 장비 배수라든지 어떤 배관물에 드레인시킬 때 그런 물들이 이 그 디워터링 집수정으로 혼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5개 우수배관으로 배출이 이제 가능하고요. 집수정 설치된 형태가 그냥 뭐 기계실에 그 트렌치하고 별 다른 어떤 격리 조치 없이 그대로 바닥에 기계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디워터링 집수정 주변에 물이 혼입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거는 우수로 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배수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램프 근처에 있는 집수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램프에서 들어오는 빗물이 사실 그 집수정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주차장 바닥에 있는 물들이 같이 그 집수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는 이제 우수로 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도 5개 하수관에 버려야 되는 거죠. 5개 토목 하수관에. 그래서 이 지하수라든지 그 램프나 이런 데 통해서 또는 어떤 바닥에 흘러서 유입돼서 들어오는 물이 집수정 통해서 배수펌프로 퍼낼 때 5개의 우수관으로 버리려면 꼭 빗물이라든지 지하수만 그 펌핑을 해낼 수 있도록 하고 주위에 바닥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턱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물턱을 좀 만들어서 주변에 그 물이 집수정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 5개 우수배관에 버려도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겠죠. 당연히 그 물 자체가 이제 지하수 아닌 다른 물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준공 처리할 때 간혹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그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오배수 배관의 재질입니다. 그 오수나 배수관 재질로는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주철관이 많이 사용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PVC를 많이 사용했었죠. 주철관이 어쨌든 이제 강도가 좋기 때문에 또 차음도 잘 되죠. 소음이 밖으로 물소리도 좀 적게 나고 해서, 그 메인관, 지하 행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제 주철관 주로 많이 썼고, 건물 내 배관도 주철관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이제 PVC가 많이 그 기능들이 많이 좋아졌죠. 강도도 좋고 박음도 좋은 그런 뭐 박음관이나 고강도의 그 PVC 관들을 요즘 이제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해서 요즘은 주철관보다는 PVC 관을 지하 행주관이라든지 입상관 또는 뭐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우려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주철관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VC관은 그 예전에는 이제 본드 타입으로도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소켓에 고무링을 끼워 넣고 그 나사캡을 쬐어서 하는 그런 방식, 보통 이제 DRF 방식이라고 하고 뭐 URF 방식이라고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이 부속을 만드는 업체에서 이제 붙인 뭐 일종의 뭐 자기들 상품의 약칭이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뭐 이런 그 고무링 끼워서 하는
그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부속도 다시 재사용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도 통기관 쪽에는 냄새가 고무링에서 미세하게 좀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우려하시는 경우에는 또 아직까지도 통기관 쪽에는 본드 이용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은 본드 이용보다는 고무링을 이용한 그 나사 케이블 줄여서 연결하는 그런 방식들이 훨씬 더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뭐 본드 이용도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화학 폐수 같은 경우 그 화학 폐수에 의해서 고무링이 나중에 이제 오링이 보통 이제 EPDM 재질인데 나중에 손상될 우려가 EPDM인데 이제 화학약품에 반응을 해서 녹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또 본드 타입으로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용도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고무링 타입이고요. 이렇게 고무링 들어가서 되어 있고요. 이건 그 PPI의 2040 박음 파이프죠. 그 배관 재질이 몇 겹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PVC관 본드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입상관으로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나선형 그 돌기가 있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중간에 코어를 형성해서 신정 통기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입상관 용도로 쓰는 이런 회전 돌기가 있는 파이프들도 있고요. 다양한 파이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 다음에 이제 뭐 PVC 파이프는 이제 두께에 따라서 VG1하고 VG2가 있죠. VG1은 원래는 뭐 이게 이제 두꺼운 파이프, 얇은 파이프가 나온 용도는 두꺼운 파이프는 수도용 배관으로 나왔던 거고, VG2는 이제 얇은 관은 이제 배수용 배관으로 나왔던 건데, 뭐 요즘은 이제 뭐 꼭 딱히 그렇지 않더라도 뭐 수도용으로는 사실 PVC 배관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VG2로 이제 배수를 그동안 많이 사용해왔지만 뭐 요즘은 이제 바닥에 매립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혹시나 이제 콘크리트 탔을 때 배관에 파손이 우려된다든지 아니면 좀 뜨거운 물을 배수의 온도가 높아서 그 VG2 얇은 관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배관이 이렇게 휘어요. 이게 배관이 휘는 게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배수의 온도가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VG1으로도 배수관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배관의 두께도 뭐 배수관이라 해서 무조건 VG2를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런 용도에 맞춰서 뭐 다양한 배관재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추철관은 요즘은 보통 이 노브 타입, 노브 밴드를 이용해서 안에 이제 그 패킹 넣고 밖에 그 알루미늄 그 커버 밴드 같은 거를 채운 다음에 이제 그 밴드를 그 볼트로 쪼아서 하는 간편한 이음 방식으로 해서 요즘 많이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는 그 허브 타입으로 많이 했죠. 이 노브 타입이 보편화되기 전에 뭐 거의 다 허브 타입 해서 이 안에 양이라는 그 섬유 그 실타래 같은 거를 쳐놓고 그 밖에를 납으로 그 밀봉을 시켜서 하는 허브 이음 방식인데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 실타래 끼워놓는다 쳐서 이렇게 전 같은 걸로 쳐서 끼워놓고 그 다음에 또 납을 녹여서 여기다 버가지고 이렇게 싸발라서 인두로 지지듯이 해서 그 떼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도 어렵고 나중에 한번 또 보수하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은 거의 다 노브 타입으로 주철관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제 하고 있고요. 메카니컬 조인트 방식도 있어요. 이제 이 방식 좀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이 부분은 또 이응 부분이라든지 이런 체결력이 좀 약한 그런 그 부분도 있어서 허브를 만들어서 발관 끼우고 그 조인트에 볼트를 쪼아서 좀 체결력 좋게 만드는 이런 그 메카니컬 이응 방식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정도 압도 견디기 때문에 상수도 배관할 때도 이제 주철관을 사용하면 이런 메카니컬 조인트 방식으로도 많이 하죠. 그 배수관에서도 이제 많이 하는데 주로 메카니컬 조인트 방식은 상수도 쪽에서 많이 하고요. 건물 내에서 이제 주철관을 쓰는데 배수관으로 주철관을 쓰는데 나중에 뭐 처짐이라든지 누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될 때는 좀 이 부분보다 작업성이 어렵고 비용도 좀 비싸지만 메카니컬 조인트 방식으로 건물 내 배수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철관을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그 배관의 내부와 외부에 그 아스팔트 콜탈이 칠해진
그런 추출관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내부에 그 칠해놓은 아스팔트 콜탈이 배수 오래 사용하게 되면 그 배수,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배수 물도 이제 뜨거운 물 쓰고 하니까요. 그런 뜨거운 물이 흐를 때라든지 아니면 뭐 약품이나 비누 성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식혀 내려가서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안에는 아스팔트 콜탈이 거의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주차관도 부식이 많이 생기고 이래서 요즘은 이제 그 배관의 내부와 외부를 그 에폭시 도료로 코팅한 그런 에폭시 코팅 추출관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마 뭐 제가 요 근래 쓴 거는 이거보다는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래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그 정화조라든지 오폐수 시설 또는 약품이나 뭐 폐수 또는 뭐 바닷물, 해수 같은 거를 보내는 그런 용도로 된 경우에는 스테인레스를 쓰거나 아니면 PE 배관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배수관의 온도가 많이 높다든지 아니면 배수관도 또 이제 펌핑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펌핑을 하게 되면 백관관이나 스테인레스 관관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배수의 용도에 따라서 이제 부식이 좀 우려되면 스테인레스 관관으로 하고, 또 뭐 그마저도 이제 더 우려가 되는 뭐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또 PE 배관으로 그 이 배수 배관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PE 배관 용착해서 그렇게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백관관이나 스테인레스 관관을 할 때는 예전에 이제 용접 많이 했지만 요즘은 그로브 조인트로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그로브 조인트 하게 되면 어쨌든 배관에 이렇게 홈을 내면서 안쪽으로 약간의 그 돌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배관 흐름에는 어쨌든 뭐 용접한 거보다는 좀 배관 흐름에는 좀 불편한 건 사실이긴 한데, 워낙 그 용접 부분에서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생각하면 그로브 조인트를 하는 것도 괜찮나 뭐 그런 생각이고요. 배관 종류마다 많이 사용하는 그 배관 재질과 이런 방법은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용도에 맞춰서 선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수 방법인데요. 배수 방법에는 직접 배수와 간접 배수 방법이 있고요. 그 직접 배수는 위생기구하고 배수관이 직접 연결된 거예요. 바로 이제 위생기구하고 배관이 그대로 연결된 거고, 간접 배수는 이거를 이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직접 그 위생기구나 배출되는 그 지점하고 배관을 바로 연결하지 않고 한번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그 배수구를 통해서 이렇게 배수가 되도록,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해충이라든지 악취, 뭐 역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간접 배수가 이제 이런 거죠. 간접 배수 같은 게 이렇게 나와서 그냥 이쪽 바닥에 흘리면 배수가 다시 이렇게 가는 형태로. 간접 배수하는 종류가 이제 보통은 이런 냉장이나 뭐 주방 관련된 이런 쪽에 식음료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그 기구들하고 배수관을 바로 엮게 되면 배관을 통해서 감염이나 어떤 그 위생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예 배관하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나 뭐 이런 소독 멸균 장치 뭐 기타 등 이런 마찬가지 정도죠. 공조 배관 뭐 이런 것들도 좀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위생의 문제도 좀 있고, 뭐 그냥 이렇게 그 공적에서 나오는 배수도 다 받으면서 주위 바닥에 물도 같이 그 배출하기 위한, 겸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용도도 좀 있고요. 또 배관을 직결해 놓으면 이 배관의 압력에 의해서 공족이라든지 이런 그 장치들의 그 배수가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장치에서 배출된 압력과 이 배관의 내부의 압력이 서로 다르게 되면 이 장비에서 나오는 그 배수가 원활하게 배출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역류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뭐 수영장이나 이런 데 오버플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배수 공간들이 좀 필요해요. 그 간접 배수 시킬 경우에는 이쪽에서 물이 어느 정도 차오르거나 이러더라도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접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이제 공간들이 필요한데, 이 간접 배수관의 광경에 의해 따라서 이 배수 공간을 얼만큼 할 건지 이런 기준들이 나름대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용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뭐 어쨌든 하여간 최소 150 이상 띄워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 트랩이 있는데, 배수 트랩은 배수구 안에서 악취라든지 어떤 뭐 벌레가 다시 이렇게 이 위생기구 통해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배관의 일부 부분에 이렇게 물이 차 있게 돼 있는 봉수 구조라고 하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장치가 이제 트랩인데요. 그 물이 차서 있는 요 봉수 깊이는 최소 5cm 이상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5cm 미만이 되면 너무 이 봉수 깊이가 적다 보면 위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에 이 봉수 그 장치 안에 차 있는 물이 증발해버려서 봉수 기능을, 트랩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표준 시공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바닥 배수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소 봉수 깊이를 5cm 이상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5cm 바닥 배수구 같은 경우에는 5cm 안 되는 그런 그 비정규 부속도 이제 시중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속들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저런 봉수 장치가 이중으로 설치를 하면 물의 흐름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설치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소변기, 벽걸이 소변기는 소변기 자체에 그 봉수 트랩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벽걸이 소변기 자체에도 트랩이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서 배관에 또 트랩을 한 번 더 써놓으면 트랩이 이제 이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셔서 그 적정하게 이제 그 이중으로 트랩 장치를 설치하지 않도록 뭐 굳이 필요 없는 거죠. 한 군데서만 봉수 깊이만 정확하게 나와주면 뭐 냄새라든지 벌레가 역류하거나 이렇게 할 뭐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냥 이제 P트랩은 이렇게 이제 P자를 누여놓은 거죠. 이렇게 P자를 누여놓은 것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P트랩이고 S트랩은 우리 예전에 세면기에 이제 S트랩 바닥으로 내려갈 때 S트랩, 벽으로 들어갈 때 보통 P트랩이고 이 S트랩은 물이 내려갈 때 이렇게 하면서 밑으로 쭉 떨어지면서 이쪽에서 물을 잡아당기는 그런 사이폰 그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S트랩은 이제 요즘은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죠. 예전에 세면기나 이런 데 좀 사용했는데 많이 사용 안 하고 있고, 이제 P트랩은 물이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간 다음에 이제 떨어져서 그런 사이펀의 현상들이 좀 적습니다. 이제 물이 어느 정도 꽉 차지 않으면 좀 떨어지자마자 위에 공기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이펀 작용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U트랩은 배관 중간에 이제 냄새가 역류하거나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써주는 건데 주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아파트 동지야 메인 배관 쭉 가다가 밖에 토목 맨홀에 이제 꽂히는데 그 토목 맨홀에서 하수관 냄새가 이 배관 타고 또 저층부 1층 세대나 이런 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 동지하에 아파트 동지하에 그 오배수 메인관이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거기에 이제 이런 U트랩을 많이 설치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물의 흐름은 상당히 안 좋고 이 부분이 자주 막히기도 하고 해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가 안 쓰는 경우보다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안 쓰면 밖에 나가서 이제 맨홀에서 이제 그 바닥 깊이를 좀 깊게 하고 나가는 그 맨홀 토목 그 하수관 연결된 거 높이를 좀 두게 하면 밑에 물이 좀 고이겠죠. 그 물 고이는 부분에다가 배관을 이렇게 담궈 놓으면 또 냄새나 이런 게 안 올라올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밖에는 또 토목에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기 어려운 경우도 좀 많이 있고 또 겨울에 또 얼어서 그 막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하여간 U트랩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사이펀식 트랩, 중력 작용에 의해서 배수하는 트랩들인데 뭐 이렇게 생긴 그 드럼통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드럼 트랩이고 들어와서 이제 위로 떠오르는 물을 이렇게 퍼내가면서 안에 이제 물이 상당한 양이 차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봉수를 확실히 해줘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다음 이제 벨트랩 예전에 바닥 배수 비정규 부속에서 이렇게 많이 썼던 건데 이렇게 되면 봉수 높이가 5cm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벨트랩은 요즘은 뭐 잘을 안 쓰고 있습니다. 다음 저직기가 있는데 저직기는 그 여러 가지 배수 중에 그 어떤 이물질 같은 것들이 섞여 있을 때 그거를 걸러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그 사용 장소나 용도에 따라서 뭐 오일 그 저직기
또는 모래 포집기, 모발, 이발소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이제 모발 포집기, 플라스터 포집기, 어떤 뭐 석고 성분이라든지 뭐 그 진득하게 뭔가 녹아있는 그런 거 잡을 필요가 있을 때는 플라스터 포집기, 세탁장이라든지 보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머리카락이 많죠. 그런 거. 용도에 따라 이제 구조를 편하게 하면, 그 용도에 맞춰서 이제 하면 되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오일 포집기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그, 주방에 이제 그리스 트랩이라고 많이 하죠. 그리스 트랩이라고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기름이 위에 이렇게 뜨겠죠. 물은 밑에 있고. 그러면 요 위에 이제 기름 뜨고, 밑에 있는 물만 다음 칸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고요. 그리고 다음 칸에서 다시 한번 또 기름만 위에 뜨고, 물만 밑에서 이렇게 이제 가서, 기름은 배관이 그 배출구가 밑에 있기 때문에 기름 위에 떠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위에 있는 기름 걷어내고, 모래 포집기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모래가 가라앉을 공간 한 번 두고 위에 맑은 물만 넘어가게 하고, 우리 건물 안에 그 우수 재활용 시설, 빗물이용 시설도 아주 큰 모래 포집기라 생각하면 되죠. 거기 침사조가 하나 있고, 침사조에서 넘어간 물 저장했다가 이제 그거를 보통 우수도 이제 그렇게 건물 내 뭐 조경선 이렇게 쓰고 있죠. 모발 포집기는 이런 스크린 같은 게 있어서 걸름망이죠. 스크린이 있어서 머리카락에 의해서 이제 걸리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플라스터 포집기는 이제 뭐 이런 스크린 같은 걸 좀 둬서 안에 그 뭐 어떤 성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거 걸러주고, 그러니까 용도에 맞춰 쓰시면 되고요. 위생기구 트랩이 겨울에 이제 동파나 얼어서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야외 화장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대체적으로 전기 방향기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많이 대처를 하고 있고, 그 소변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위생기구, 양변기 이런 것들도 동파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하고, 그 트랩에서 이제 봉수 파괴되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증발해서 그 봉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펀 작용하고 모세관 현상이 있는데, 뭐 증발이 이제 증발을 하는 거고, 봉수 깊이가 부족했을 때 증발해서 제대로 기능 못하는 이런 바닥 배수구들 예전에 많았죠. 그 다음에 사이펀 작용은 물이 만수시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 물이 그냥 쭉 내려가면서 요 물까지도 그냥 쭉 빨려서 밑에까지 쭉 그냥 빨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물이 만수가 됐을 때, 이렇게 가득 찼을 때 이런 컨디션에서 생기는 거고, 이게 이제 자기 사이펀이고, 유도 사이펀은 여기 이제 봉수가 평상시 이만큼 이제 봉수가 차 있고, 세면기 이제 피트랩이고요. 이게 이제 옆에 다른 배관이나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이 옆에 이 배관에 그 다량의 물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만큼 갔는데, 그 내려간 상태에서 또 위에서 또 다량의 물이 확 내려와요. 관경이 뭐 약간 부족하거나 동시 사용률이 너무 높았거나 이러겠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그 거의 물이 차다시피 해서 내려가다 보면 이 안에 중간에 있는 물이 피스톤 작용에 의해서 중간에 있는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확 밀리겠죠. 밑에 내려가고 있고 위에서 밀어주니까 이게 여기 있는 공기가, 중간에 있던 공기가 이쪽 위생기구 쪽에 트랩으로 나오거나 뭐 이렇게 서로 압력을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또 이쪽 공기를 빨아 당긴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분출하거나 이렇게 흡입하거나, 그래서 그 주변에서 유도된 사이펀들이 있고요. 모세관 현상에 의한 방법은 대체적으로 머리카락이나 실타래인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머리카락하고 배관 그 사이에가 이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거기에 물이 흘려서 이렇게 풀려 내려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요즘 이제 천장 그 배관 공법하고 층상 배관 공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 아파트, 특히 공동주택에서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위에 층의 화장실에 배수 배관이 아래층 화장실 천장에 걸려 있다 보면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위층에서 그 양변기 쓰거나 이러면 그 소리 때문에 밑에 층에서 굉장히 자다가 시끄럽죠. 불편하고. 그래서 윗집에서 뭐 샤워하면서 뭐 그런 소리들이 다 들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배관을 요즘은 밑에 층 천장에 안 하고 자기 층에다가 그 층에 오수하고 배수 배관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층에 설치하는 경우를 이제 층상 배관 공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소음이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들어서 저는 민원은 많이 이제 줄기는 했지만, 이 공법에 따라서 부배를 제대로 못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골조를 또 많이 이렇게 다운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보면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밑에 층 천장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근래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렇게 자기 층의 벽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바닥에다가 배관을 바닥에다 매립하든지 해서 자기 층 위에다가 한다 해서 이제 층상 배관 공법이고요. 이 층상 배관 공법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동영상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에 층상 배관 관련된 그런 동영상을 좀 링크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층상공법 중에서 벽체에다가 배관을 하는 공법이에요. 입상관에서 오수관하고 배수관을 화장실 안쪽으로 이제 들여놨는데, 이제 좀 이렇게 높이를 좀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부배를 좀 잡아야 되니까. 배수관은 최대한 좀 낮게 하고, 오수관도 이제 낮게 해야 되는데, 오수관은 벽걸이 양변기를 쓰기 때문에 벽걸이 양변기에서 나오는 높이가 있어서 이제 구배를 좀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구배를 잘 잡아야 되고요. 일단 방수를 한 상황에서 각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젠다이라고 그러죠. 벽에다가 배관을 숨길 수 있는 틀을 짜요. 그래서 배수관, 오수관하고 배수관 연결을 하고요. 요거는 양변기의 롯탱크예요. 롯탱크를 이 젠다이 안에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다 이제 버튼을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방수합판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붙이고, 타일 붙이고, 요 위에는 이제 점검구를 둬야 되겠죠. 나중에 롯탱크는 사실 요걸로도 이제 점검은 가능한데, 이 버튼 커버를 떼고 나면, 벽걸이 양변기 설치하고, 세면기 욕조, 이렇게 해서, 배관을 숨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 바닥에 이제 이런 배수관이나 이런 거를 매립을 할 때, 이중간 공법으로 이 배수관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뭐 법적으로도 이제 구조체에 배수관이 매립이 될 때는, 나중에 추 교체나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라고 해서 이중간으로 해서 욕조 호스를 지금 설치를 한 거죠. 뭐 세면기나 이런 것도 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중간 층상 배관 공법 중에 바닥에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입상관에서 화장실이 바닥으로 이제 배관을 이제 이렇게 까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이 배관을 매립할 만큼 이 골조를 다운을 많이 해야 돼요. 한 200에서 250 정도. 골조를 화장실 바닥을 많이 다운을 시켜서 그 상태에서 이제 배관을 바닥에다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바닥 배수, 통합육가 쓰고, 욕조, 그 다음에 이제 세면기. 이거는 이 업체에서 이제 강아지 대수변 이렇게 하는 그런 용도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 이제 양변기 자리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건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방수하고 나서 무분으로 메워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건 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 지금 청원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건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동영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변기, 각종 장치들 달고 하는 이런 타입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욕조라든지 세면기 쪽으로 나중에 배관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있죠.
정부분도 요즘은 조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법이라든지 그 건축 설비에 대한 기술 기준 뭐 관련된 부분에 보면 그 설비의 배관이 골조에 매립이 될 경우에는 그 추후에 유지보수라든지 교체가 가능하도록 덧관을 설치해서 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그 내용들을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준수해라라고 자꾸 이제 준공 때마다 지적을 하다 보니까 배수관에도 덧관을 씌워서 그 이중관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이제 급수관도 바닥에 이제 이중관 공법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중관 공법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축설비 기준에 대한 기술 기준에 대한 그 고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CD관을 넣어서 그 PB관을 설치하는 그 이중관 공법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통기배관을 보겠습니다.